영호는 어느 날 깨닫습니다. 별 생각 없이 넘겼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였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모두를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이제 영호에게 남은 것은 막대한 소송 비용입니다. 자신은 물론 상대방이 쓴 비용까지 말입니다. 영호는 왜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패소자 부담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이제 소요되는 이런 비용들을 누가 부담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는 각자 비용 부담주의가 있고 패소자 비용 부담주의가 있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이 절차 안에서는 이 발생한 비용들, 소요되는 비용들은 각자 부담하자라고 하는 게 각자 비용 부담주의인 거고, 소송이라는 건 어떤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하나 절차를 이용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 권리를 이제 구제받은 사람, 이긴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이 발생한 비용에 대한 것도 다 보전이 돼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패소한 사람은 이 관련된 비용을 다 부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패소자 비용 부담주의인 거죠. 이처럼 패소자 부담주의는 승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소송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소송 비용은 크게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나뉩니다. 재판 비용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해당합니다. 당사자 비용은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지불한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변호사 보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소송 비용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소송가액에 따라, 송달료는 재판의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가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단독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송달료와 인지대는 각각 15만 6천 원, 22만 9,900원을, 변호사 보수는 440만 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패소자는 본인의 소송 비용은 물론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는 오히려 사람들이 재판에 손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제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를 위한 소송, 이른바 공익소송에서 두드러집니다. 이제 과거 이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공익소송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 구제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한 2005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이 소송이 그냥 한 사람의 권리 구제로 끝일 것이냐, 아니면 이 소송이 이 사람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공익소송 여부를 결정을 해요. 그렇다면 공익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패소자 부담주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기자들은 지하철 단차 문제와 관련해 2019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전윤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단차 문제 때문에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단차가 높거나 넓으면은 휠체어 앞바퀴가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겪다 보니까는 이 지하철을 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마다 오늘은 내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위한 소송이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윤선 씨의 패소였습니다. 이 현상 자체는 차별이 맞지만 사실은 상대방인 서울교통공사가 얘기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안전설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있어서는 나름의 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뭔가 이들에게 지금의 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 조치를 해라라는 명령까지는 나가지 않은 거예요.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래 너네는 사정이 있었구나 오케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 사례에 대한 구제 조치로서 나아갈 수 있느냐. 결국 차별은 맞지만 그 차별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답을 들은 겁니다. 그러나 패소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청구서였습니다. 소송 비용 내라고 왔을 때 저 정말 너무 당황했거든요.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뭐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소송비 내려고 하면은 몇 달은 굶어야죠. 전문가들은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패소자 부담주의가 더욱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공익성이 있는 이런 공익소송의 당사자들의 지위 자체가 사회 경제적인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는 약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 상대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연장선에서 공익성이 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당사자들의 어떤 권리라는 것은 미처 그 당사자 외의 주변인들 혹은 사회 권력 기관들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보장해야 하는 권리로서 인식조차 하지 못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던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상 다퉈진 선례도 없고 이 권리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요. 이제 소송 주체는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약자와 강자의 이런 구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권력을 이제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권력일 수도 있고 이런 공권력일 수도 있고 소송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약자가 이제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제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증거 수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현저하게 좀 능력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는 이제 패소의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좀 굉장히 높다. 이런 특성이 있겠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도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항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었는데요. 제가 소송 대리인으로 진행했던 이제 2014년에 신안군과 완도군 이쪽 이제 전남 지역의 염전에서 수십 명의 이제 그 장애인들이 강제로 이렇게 노동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져서 굉장히 공분을 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당시 때 그 곳에 있었던 파출소나 뭐 동사무소 이런 데서 사실 다 알고서 그냥 묵인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근데 1심에서 일부 이기고 항소심에서 일부 이긴 이제 뭐 승소했다라는 것만 사실 세상에 많이 알려져서 드디어 국가배상 소송이 이겼구나 생각했지만 신안군을 상대로 한 소송은 1심에서 졌고 또 항소도 하지 못했어요. 8명의 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 중에 1명만 이기고 나머지 7명은 졌어요. 그러면 이제 7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항소를 할까 말까를 하는데 변호사인 저희로서는 이제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을 저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이렇게 물게 된다. 항소를 했을 때 지는 거는 이거의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다들 이제 항소심에서 그럼 이길 확률이 몇 프로냐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뭐 이길 확률 99%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사실. 결국 7명 중에서 4명은 못하겠다라고 그냥 포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3명만 결국에는 국가와 그리고 완도군 상대로 갔는데 그 3명은 또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놓고 이제 보면 또 당사자분들
항소 안 하신 분들은 되게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없는 패소자 부담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공익소송이 좌절된다면 이는 개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사회 개선의 기회를 위축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송이라는 거는 이 특성 자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당시에 승소할 확률이 높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다 200% 승소하고 이렇게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어떤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일 패소하게 된다면 정말 기본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한 신급당 이런 부담을 져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위험 요소 때문에 내가 행사하려고 하는 재판 청구권이 사실상 제약될 수밖에 없는 효과를 불러오는 거죠. 소송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러면 그 사건을 묻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 사건이 사건화됨으로 인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공익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중요 사건들이 묻히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개선될 기회, 이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 이게 과연 법치인가? 재판 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면 이거는 법치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위한 소송을 준비한다는 김인규 씨도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한 지역병원의 학대 사건과 불법 비리를 알리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2017년도에 그 어머니께서 두 의료기관에 그 장기가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돌봄하면서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어요. 또 경험도 하게 됐고. 근데 그 중에 뭐 환자 인권 문제와 그다음에 안전 문제 또 학대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저희가 이런 문제가 단지 저희만 이뤄진 게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또 사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많은 제보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나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또 이런 일이 병원 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용기를 내서 양심 고백을 많이 하신 분 계셨어요. 해당 병원은 지역 내에서는 오래됐어요. 그리고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당해왔구나. 또 앞으로도 누구나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의료법 위반, 노인 학대 사건, 그다음에 정부 부정수급 그 외에도 많은 불법 비리가 있다는 게 알게 돼서 저는 지금 해당 그 비리 행위자 또는 의료기관 그다음에 이 관할 방임했던 책무유기한 그 지자체 상대로 공익소송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뜻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요. 바로 소송 비용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소송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민들이나 많은 제보자들이 혼자서 절대 하지 마라. 이미 기간 내에는 유착경계로 절대 도움을 주거나 유리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법률이나 이렇게 문의했을 때 그 해당 사건을 그 공익소송했을 때 비용을 여쭤봤더니 한 1,500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상대방도 항소를 하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더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서 또 진다면 이게 패소자 부담주의 때문에 나는 거의 1억 가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이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공익소송을 할 수 있을까? 막상 한번 진짜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용기를 내서 했는데 져버리면 항소할 그 용기조차 다 꺾이는 거예요. 이 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서 공익소송을 패소자 부담주의에서 예외로 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방안이 제기됐는데요. 보다 강력한 효력과 포괄적인 적용 범위를 가진 법률안을 만들자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2020년 양정숙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2022년 박주민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사 할 때 공익 관련된 소송을 많이 했어요. 막대한
그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단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부담이 힘들어서 부담을 지게 될까 봐 아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아직 실제적인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익소송을 패소자 부담주의의 예외로 하자는 주장에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부에서는 앞서 발의된 양정숙 의원 법률안에 대해 공익소송의 개념이 모호하며 남소에 따른 사법 절차 지연이 우려되고 승소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법률 영역에서 모호한 개념인데 중요한 개념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추상적으로 법률에 규정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고 이것들이 그 시대와 사회 상황에 맞게끔 조금씩 그때 당시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판사가 하나씩 판단을 해가면서 정립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판결례들이 모이면 판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흐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남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남소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그 판단 기준을 보면 공익소송과 남소는 이렇게 양립할 수는 없어요. 어떤 악의적인 목적에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반복적인 소송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 자체가 남소의 기준에 부합하게 됨으로써 남소로서 각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되면서 그냥 공익소송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든 건 다 가치가 충돌해요. 재판 청구권이 헌법성 재판 청구권과 헌법성 재산권. 재산권도 제한될 수 있고 재판 청구권도 제한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재판 청구권에 대해서 축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재산권을 아예 보장해주지 말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을 조금 갉아먹더라도 재판 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특히 공익소송에 대해서 예외가 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게만 느껴지는 공익소송. 하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소송이 한 당사자의 권리구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익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결과는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뭐 여론이 형성됐다고 할까요? 그 서울교통공사 측이 이제 뭐 본인들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꾸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하니까는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사고 발생하는 거를 좀 줄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권리야? 이런 게 필요해? 라고 미처 사회 다수가 어찌 보면 사회 다수가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알리고 개선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화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과도한 소송 비용에 가로막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익소송을 해서 지금처럼 이제 뭐 이렇게 소송 비용을 계속 물게 되면은 저처럼 안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누구나 쉽게 법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익소송을 했음에도 상대방 변호비까지 냈다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고 그게 겪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공익소송 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정확한 숨은 뜻은 하고 싶어야죠. 공익소송이 만드는 변화는 당장은 사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힘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소송 비용 걱정 없는 공익소송은 그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